네, K타운 핫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홍재식 기자와 함께 하겠는데요. 자, 먼저 좀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핫 이슈 주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 이제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이미 이 때문에 좀 피해를 받았거나 또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홍재식 기자 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천적 복수국적,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이 어려운 문제가 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한국의 국적법 개정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한인들에게는 사실 양날의 검처럼 다가서는 것이 바로 이 선천적 복수국적입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말씀대로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데 특히 병역법과 맞물려 있어서 매우 예민합니다. 2, 3년 전에 2세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이곳의 사관학교나 또 정보기관 등 본인들이 원하는 길로 가려다 좌절되면서 한인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법에 당황하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되면서 지금 신고자가 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비율이 계속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즉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692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한국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 중간에 스쳐 지나간 몇 부분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한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한국 국적. 다시 말해서 부모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미국에서 낳을 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시민권자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영주권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예, 그냥 말 그대로 선천적, 즉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인데 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선천적 복수 국적이 자동 부여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둘 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2세가 태어났다면 이건 괜찮은데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한국 국적자니까 스틸 그런 경우에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2세는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 일종의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한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 즉 네.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제가 좀 피해 보고 싶어요. 아, 네. 미국 국적 선택자? 뭐 이게 난가요? 한국 국적 이탈자가 난가요? 그래서 이게 어감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왜냐면 한국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표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한국 정부가 규정해 놓은 또 한국 언론들이 규정해 놓은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국 뭐 미국 국적 취득자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한국 국적 이탈자, 약간 무슨 뭐 매국노 대하듯이 하는데 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죠. 그렇죠. 네네. 이 너무 용어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조금 쉽게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가운데 한 분이 그러니까 비시민권자였을 때,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였을 때 아기가 태어난다면 무조건 선천적 복수 국적이 자동 부여됩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아닙니다. 뭐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속지주의에 과거 수년 전처럼 이 속지주의에 이제 다시 이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주는 곳은 미국이고 그게 속지주의죠. 예, 그게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이었을 때 그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권, 뭐 속지주의. 네.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네 부모가 누구야? 네 부모가 한국 사람이야? 네. 그럼 너 한국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혈통주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개정하기 전에는 아버지 쪽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예, 한국이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그 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네. 근데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한국 국적을 자동 부여받은 자녀는 18살이 되는 해 3월 생일에 상관없습니다. 18살이 되는 해 3월까지 미국과 한국 국적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네. 근데 따라서 총영사관이나 언론 등 또 LA 한인회 등은 18살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인지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18살이 되는 해 3월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처음에 몰랐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아이가 뭐 한 9월 달에 18살이 돼요. 네. 그 18살이 올해 되니까 올해 3월까지 뭘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혼동이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LA 한인회 제프리 한인회 그 사무국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한인회에서 한 달에 한 통에서 2통 정도 꼭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기가 보통 애들 대학교 입학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선천적 복수국적을 국적 이탈을 포기를 해야 되는 18세가 되는 3월에 거의 근접해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성과라고 할 만한 거는 그동안 계속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3월에 법무부에서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금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또 그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발전된 방향으로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이 제출 서류들이 좀 간소화돼야 할 텐데 요즘 뭐 간소화됐다고 하긴 하는데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결혼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등 한국에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인들이 한국에는 신고 없이 이곳에서만 혼인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만일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해당 자녀가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누구냐? 그럼 혼인신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출생신고가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맞구나 하는 법무부의 인가가 났을 때 그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하도 세상이 좀 바뀌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에 그때도 한국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할 경우 혼인신고,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 또 재혼하면 재혼신고 이렇게 해서 그 선천적 복수국적까지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 그러니까 이걸 택해서 국적 이탈이나 뭐 국적 선택을 할 때에 네.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누구고 그 엄마 아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만약에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안 했을 때는 무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니까 네. 18세 이상이 됐을 때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미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고. 네네. 근데 이거 안 했을 때는 그냥 미국 국적만. 그러니까 2세 기준으로. 네. 네. 일단 그 미국 여권을 갖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조회를 안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비자로 들어가서 그냥 방문 정도의 이야기겠죠. 근데 남자의 경우는 37살까지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선천적 복수국적 자일 때. 그리고 40살까지 재외 동포 비자인 F4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 비자가 완전 내국인과 완전 외국인 사이에 어중하게 낀 그 비자 카테고리인데요. 네.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이런 영리 활동에 제한을 거의 주지 않는 비자입니다. 네. 뭐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태어났거나 여기서 1.5세인 그 한국계 네. 그런 한인들 젊은이들이 한국 가서 이제 연예인 활동할 때 이걸 많이 한다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 외국인은 시민권자가 들어가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또 완전 한국인은 한국 국적자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재외동포 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아니면 뭐 영주권자나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네. 1년을 기준으로 60일 이상의 영리 활동, 그 돈 버는 일을 하면 네. 바로 군대 갑니다. 남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네. 여자의 경우는 22살까지로 조금 남자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여하튼 군대를 안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네, 군대 안 갑니다.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네. 이래서 갑자기 모르고 한국 가서 무슨 영어 강사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군대 끌려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네, 네. 일들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네, 전부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법이 까다롭고 왜 한인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 법의 본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본래 의미는 예. 원정 출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적법 개정이 이게 강화된 것인데 당시 이 개정안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였습니다. 네. 당시는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자, 드디어 홍준표 네. 이름이 나옵니다. 네. 네, 2005년 당시 이 홍준표 의원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네. 법안 통과가 저지된 후에 이 인터뷰입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이것은 국수주의 법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살면서 아버지 엄마가 한국에 살면서 이민도 가지 않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벌은 돈으로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한국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 유학 갈 그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학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응?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서 군대 안 가고 다른 애들이 군대 가서 고생할 때 자기는 해외에서 갔다 왔다는 그 국적 하나 가지고 또 다국적 기업에 수월하게 또 취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전개돼서는 안 된다. 네, 뭐 무슨 뜻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물론 막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복잡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당시에는 기립박수까지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결국 미주와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일단 홍준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해외 한인 사회 여기저기에서 국조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 원정 출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한국 정치권에서도 뭐 알고 있을 법도 한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투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은 이제 그 헌법 또 법 외에 이 여론법, 정서법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네.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서도 여론을 살피잖아요. 무슨 형량 때리고 그럴 때. 네.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런 형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법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여론이나 정서를 왜 따지냐고. 특히 이 국적법 같은 경우는 병역과 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또 하나 이 한국 국민들 이 저변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잘 사는 나라에 사는 한인들에 대한 시각이 네. 이 병역 또는 다른 의무 등과 맞물리면서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특히 여기 뭐 다른 얘기지만 의료보험 타러 가는 영주권자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아직까지 불허인 것도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사실 정치인들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표심 때문에. 네, 표 떨어져 나가는 소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정책이 답답할 만큼 진전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미난 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의 개정을 바라는 청원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건수도 극히 적고 네. 어떤 거는 한 건 그리고 그냥 끝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한인 사회가 목소리는 모아서 한국 국회 또 청와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로라 전 한인회 회장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 2, 3일 전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서 잠시 후 9시에 로라 전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만은 네. 자, 뭐 마치기 전에 홍재식 기자가 이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네. 이 한국 법무부가 올해 관련 TF팀을 꾸려서 지금 실사에 나섰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피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한인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네. 근데 과연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요. 비슷한 정서가 지배하는 정치인들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LA를 방문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한국 가서 발의하겠다, 뭐 윗선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한 정치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까 홍준표 의원도 있었고요, 네. 김무성 의원도 있었고, 네. 그거는 뭐 여야 필요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정작 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동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택하는 이유, 정치인들이 먼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그 우리 한인 2세들 가운데 정말 유능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유능한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국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국에도 정말 좋을 터인데 싫은 거예요. 네. 자기들이 밥그릇 건드릴까 봐. 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하도 네. 뭐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니까 한국은.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여론도 감안해야지, 정서도 감안해야지, 내 밥그릇도 챙겨야지 정치인들 골치 아프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이제 끌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로라 전 회장이 무언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2, 3일 전에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로라 전 회장은 잠시 후 9시에 좀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